내년 8월 이후 전세 대출 절벽이 온다. 보증금 수억 올랐는데 대출은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이제 전세 대출이 급증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로 대출 받긴 더 어려워지고 전세 보증금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 되고 하면 네. 지금 이제 올해도 사실 이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진행하면서 네. 처음에 이제 전세 대출을 넣었다가 살면서 다시 뺐잖아요. 이제 그 어떤 네네. 서민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네네. 이거를 진행하는 건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어필하고 있어요. 어필하고 있는 게 네. 지금 그 전세 대출에 대한 그 공적 보증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축소시키겠다. 결과적으로 네. 그걸로 인해서 대출을 제한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대출에 대한 그 한도를 그만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이 특히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DSR 2단계가 시작되고 또 7월 달에는 또 3단계가 시작되잖아요. 네네. 네. 그걸로 인해서 근데 이 3단계 시작된 이 시점과 지금 그 이제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계약행위 청구권이 시행이 되는 게 네. 이게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작년 네. 8월 이후부터 시행됐는데 네. 올해 이제 8월이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이제 2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계약행위 청구권 2+2잖아요. 네. 그러면 시행됐던 그 시점부터 해서 계약행위 청구권을 사용했던 사람들은 올해 8월 되면 무조건 이제 신규 전세 그렇죠. 계약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이게 한 2년 동안은 5%만 올려 살았는데 신규 했었을 때는 5%는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전세 매물 가격대로 전세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를 계약하면 계약할수록 전세 가격의 신고가 계속해서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근데 신고가가 찍히는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도 현재 지금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네. 물론 현재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전세 가격은 훨씬 더 체감되는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지다 보니까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 어떤 전세금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여기도 좀 더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내년 8월 이후에 이제 전세 만기가 끝난 사람이에요. 네. 끝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지금 얼어붙은 상황이거든요. 얼어붙은 상황에서 저는 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맞아요. 계약을 종료시켜버리고 네. 새롭게 다시 이사를 가든 8월에 다 같이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지 그렇죠? 말고 맞아요. 예. 맞네. 지금 차라리 그렇게 해서 뭐 집주인이 네. 그러면 뭐 중개 수수료를 좀 이렇게 내달라. 근데 집주인은 더 좋아해요, 어차피. 네. 왜냐하면 어쨌든 집주인은 지금 높은 전세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차라리 전세 계약을 하면 어차피 4년을 내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어차피 중간에 한번 바뀐다도 5%만 내면 되니까. 네. 그러면 그때 폭등했을 때 내가 전세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네.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종료시켜버리고 내가 좀 더 거주할 수 있는 실거주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지금. 그쵸, 왜냐면 지금이죠. 지금 하면 지금부터 또 4년이니까. 그쵸. 그거는 너무 미래 얘기니까. 네. 지금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지금. 지금 특히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화면 보여주시면은 지은 지 5년도 안 됐는데 수도권 새 아파트 집주인들 어쩌나 이러면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하락 전환하고 전세도 맞추기 어렵다. 전세가도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지금 보면은 신축 아파트에 너무 지나치게 많은 수요가 몰린 데에 따른 피로감으로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빠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수용 영통구가 빠지고 있네요. 이런 은평구도 하락하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는 아직 없고 지금 전세대출 규제 없는 거 맞죠? 그렇죠. 네네. 규제가 없고 가격이 빠지고 있으면 차라리 지금 전세를 새로 세팅하는 게 그쵸. 세팅을 해서 가는 것이 네. 그때에 대해서 내년에 이제 8월 이후에 해서 전세를 계약했을 때 가격하면 모르면 몰라도 그래도 몇 천?
억 단위 넘어갈 수 있어요,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네. 차라리 바꿔놓고 나서 세팅해 놓은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방법이다. 이거는 뭐 투자랑은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견된 위험을 물론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뭐 대출이 안 줄어들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예견된 변동성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렸다가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출에 대한 네. 부분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임대차 3법이 내년 8월 이내에 폐지된다 이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렵잖아요. 네네. 네, 정말 뭐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은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르기 전에 내가 사전적으로 이렇게 네. 대응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어떤 자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네. 지킬 수 있는 네.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지금 싶은 거죠. 8월이라고 하면은 지금 12월 28일, 1월이니까 앞으로 8개월 후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8개월 더 사느니 근데 그럴 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 전에는 이제 전세 거래량이 엄청 줄었다면서요. 지금 네. 계속 눌러 앉아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전세가 돌기 시작하면 아파트의 기존 매수세가 기존 주택이 나오는 것처럼 전세도 내가 그 사람들이 살던 전세가 매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물론 그 전에 2년 전,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는 4년 전이죠. 그거보다는 오르겠으나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전세를 구할 수 있는 확률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네. 전세는요, 하락장은 사실 우리가 하락장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네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네. 하락장이 시작됐는데 이게 지금 수준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네.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네.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만약이지만, 전세가가 그게 폭락한다라고 네.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전세 지금 다 폐기시켜버리고, 그쪽 다 넘어갑니다. 네네. 굳이 내가 이 돈을 해가지고 네. 계속 유지해서 여기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네. 그 가격이 싼 대로 다 옮겨가 버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죠.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지. 전세는 그렇죠. 전세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지 전세가 빠지는 거는 내 리스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8개월 뒤에 전세가 빠지면 또 거기 가면 되니까. 그럼 또 감사하다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냥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이거 그 복비 정도를 내가 부담하죠. 그렇죠. 복비를. 그러니까. 복비는 부담하는데 이제 문제는 하락장에서는 집이 일단은 이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네네. 그러면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네네. 그걸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거주를 할 수 있겠죠. 네네. 빠질 때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락장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진짜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나. 그러니까 가격 빠지는 게 리스크는 아니죠. 아니죠. 예. 맞네. 전세입자는 가격 빠질수록 더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냥. 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나 전세는 그럼 지금 매매하는 것보다 전세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지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전제가 네. 내년에 상승장이 더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락장보다는 그렇다고 한다면 전세보다 매매가 더 낫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가정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렇게 그죠. 이야기를 만약에 내가 전세로 선택을 했다면 지금 바꾸는 게 낫다. 어쨌거나 그렇죠. 집은 매매나 전세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게다가 내년은 아니면 월세도 있죠. 그럼요. 근데 이제 월세는 너무 가계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내년 8월 1일 때는 반전세 그다음에 월세 수요가 분명히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하여튼 내년 7월 달에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래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투자자든 전세 실수요자든 하물며 정부조차도 내년 7월에 전세가 오를 건데 어떡하지? 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요즘 정책 나온 거 한 게 보면 1주택자가 그 집을 임대내주면 임대내준 그 기간 동안에 1년의 보유기간을 인정해주겠다 하는 안이 나왔어요. 1주택자가 임대를 내주면 그걸 보유기간으로 해주겠다. 본인이 보유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 해주겠다. 이 무슨 의미냐면 사실 1주택자가 세를 준다 하면 본인도 살아야 될 집이 있으니 자기도 세를 구하겠죠. 결국은 실효가 없는 정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안을 하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혜택을 줄 때 사실
임대 놓는 거랑 보유기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요. 맞죠? 네. 근데 그런 혜택을 주면서라도 전세 물건 조금 내주라 지금. 그 돌려 말하면 공급 부족하다는 거는 네. 정부도 이미 잘 이해를 하고 그 있다는 공급을 거예요.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대책이 계속. 없으니까. 예. 그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안을 생각할 정도로 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세가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게 네. 폭탄이 7월 달에 터질 거라는 걸 이미 어느 정도는 예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뉴스에 나온 게 전세 대출의 네. 총량이 제한된다는 거잖아요. 전세 대출의 총량이 제한된다는 말은 네네.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 다 쓰고 나면 대출 중지할 거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대출이 있는 동안에는 대출 나온다는 거겠네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대출조차도 선착순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나올 수 있을 때 선착순이 되는구나.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난 7월 달까지 가면 안 돼. 네.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당장은 물량이 있겠지만 그게 빠르게 소진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부스트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대출 통량제라는 건 어쨌거나 그 지점에서 나가는 대출이라는 게 그렇죠. 양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전세 대출도 여기서 정해진 만큼 다 나가고 나면은 저희 매진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에 대한 대출 총량이 있다면 네. 이거를 12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문제 들어온 고객한테 빨리빨리 대출을 그러니까. 내주고 빨리빨리 이자를 돌리려고 네.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더 빨리 대출을 받는 사람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거고 네. 좀 전에 성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7월 달에 만기가 되더라도 네. 아 이거 이때까지 가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네.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자 이제 그래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네. 라는 그 상황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유동성이라든지 네. 규제라든지 이런 것보다 공급이 더 무섭다. 네. 그 공급이 부족한 것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 버리면 집값이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라고 네. 판단하는 거고 지금 수도권의 정비사업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결국. 네, 네, 네. 그러면 몇실 가구가 생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수요자는 더 많이 생기게 될 거고 더군다나 다주택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올 거니까 네, 네. 세를 놓으려고 집을 사는 임대인은 자꾸 줄어들 거고 물량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요가 순간적으로 몰리버리게 되면 네. 그 순간에는 굉장히 전세가가 폭발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 이 대출 총량이라는 것이 네. 내년 7월로 생각했던 이 전세가의 상승 시점을 오히려 당기는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얘기 들었을 때 여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대출 총량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채팅방에 있던데 그렇지는 않나요? 어떻게? 작년 네.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네. 가계대출, 가계부채 이 정책 때문에 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전부 다 총량 규제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네. 주택담보대출은 총량 규제 실제됐어요. 네, 그런데 네. 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네. 서민층의 주거 안정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게 나오고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내년에는 진짜 묶을 거야. 그건 진짜야. 라고 네. 이야기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내년 초에는 대출 총량이 제한이 되는 게 일단은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네. 만약에 시간이 이제 늦어졌어요. 먼저 전세를 갱신하신 분들은 그 대출을 받겠죠. 네. 총량이 줄어들면 대출이 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 되면 전세가의 보증금이 내려가는 대신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월세가 다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결국 이 전세대출 총량 규제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네. 투자자가 아니라 그 임대를 살아야 되는 실수요자라는 거죠. 서민. 그게 다시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네. 과연 이 전세 자금을 대출 총량으로 묶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사실 올해 8월처럼 또다시 풀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일단은 누가 당선되든 네네. 내년에 공급 정책을 펴나갈 거 아니에요. 네네네. 펴나가는데 공급 정책의 핵심은 먼저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네.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철거예요. 신택지지구가 아닌 이상은. 근데 네. 서울에는 새로 들어올 수 있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걸 철거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총 100가구만 있다고 해요. 네. 100가구 중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20가구를 철거를 해버렸다. 네네. 그럼 20가구 이상은 어디 살 거냐는 문제예요, 이제.
근데 이게 철거가 돼야지만이 새 아파트가 공급할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세나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현재처럼 어떤 전세를 살 수 있는 재고 물량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급이 되기 전까지는 입주 물량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전세를 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전세 가격을 치러야지만이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차이도 분명히 발생했지만 올해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올해와 내년 하반기 이맘때의 어떤 그 전세 시장에 대한 모습은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 좀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채팅방에 지금 팽배한 분위기는 왜 하락에 대한 걸 얘기를 안 하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저희 그런 의견을 보면 사방에 다 삭제해놨어. 저희 매니저분이 그 방 관리해 주시는 분이 이거 삭제를 했는데 사실 이 삭제된 내용이 다 뭐였냐면 왜 하락한다는 얘기가 없나요? 왜 하락한다고 안 하냐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하락할 요인은 없나요? 하락할 요인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하락할 요인이 있는데 하락할 요인과 상승한 요인을 두고 봤더니 상승인 요인이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상승세는 이어가지만 상승폭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아까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분명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도 단계적으로 안정시키는 것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정책이라든지 공급대책은 바로 시행이 된다고 해서 바로 내내 딱 공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그 사이까지는 어떤 과도기가 있을 거고 과도기에 있어서 내년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에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뭐 왜 하락까지 이야기 안 하냐 해서 내년 하락하면 이렇게 말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폭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근데 지방 이런 경우는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올랐잖아요. 안 오른 데가 없잖아요. 진짜 다 올랐는데 이제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산다고 다 오르는 때는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냥 무조건 가서 뭐 심지어 뭐 빌라, 오피스텔 가르지 않고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 그런 뭐라 그래요? 차별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까지는 올해 어떤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특히 뭐 분양 쪽 있잖아요. 분양 피해서 하는 이런 물건들의 가격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일단은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도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풍선 효과로 밀려서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빌라를 사는 거고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오피스를 사던 수요가 다시 이제 풀리기 시작해버리면 더 이상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딱 풍선 효과가 나타나기 전, 즉 규제가 발생됐던 그 이후에 어떤 피가 상승했고 가격이 상승했었던 그 대상은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는 오히려 반사적으로 수요의 급감으로 인해서 과거에 누렸던 그런 어떤 피해 장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시장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죠. 또 하나는 세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 지금 단지별로 지금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타겟 받는 거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거리 자체가 안 됩니다. 오히려 아파트보다 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실제 아파트가 하락장에 들어갈 정도 돼버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채팅방 보면서 느끼는 건 하락을 바라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는 확실히 느껴지네요. 근데 저도 사실은 바래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지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준비가 할 수 있는데 너무 상세가 이렇게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너도 나도 지금 다 그냥 패닉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버블로 쌓이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오롯이 저희들이 그대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상승과 적당한 하락이
정부도 사실 그걸 원하는 거죠. 정부도 네. 냉탕과 열탕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도 똑같고 그다음에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네. 그런 부분에서는 같은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유,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오히려 뭐 이렇게 모르는 얘기는 안 해야겠다. 네, 저는 하락, 쌍디파파고님이 하락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락인데 아니라고 하니 글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체감의 차이가 네. 진짜. 네. 많이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면 어느 지역을 딱 타겟으로 갖고 이 지역이 어떻겠냐. 사실 이게 더 맞아요. 실제로 가격이 떨어지는 단지들도 있잖아요. 지금 쌍디파파고님 계신 곳은 아마 하락하고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지금 지역마다 지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이제 전국 지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전국 지수 중에서 아무래도 서울이 좀 더 선별된 지역인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일단 연간 기준으로 상승이고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상승폭이 적지만 하락으로 가기는 어렵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기분으로 집값이 정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락에 대한 의견도 사실 무시는 못하는 의견이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의견이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준비를 하고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